반갑습니다. 잘 계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잠시 저하고 한 1시간 좀 넘게, 이 아메이 사업에 대한 우리 비전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할 텐데,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11년 전에 아메이를 만났던 저처럼 큰 비전 보셔서 다 저 이상까지 가실 줄 믿습니다. 바쁘시게 나오셨죠? 아침에 막 애들 학교나 이렇게 보내시고 오시기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10시에 시작하신다는 얘기 듣고서, 야, 진짜 여긴 일찍 하신다. 보통 저희는 열심히 시작도 안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목요일날, 저희는 이제 OM이 있는데, 저희는 10시 반에 제품 설명하고 11시 반에 OM을 하는데, 이른 시간에, 해서, 이런 생각했어요. 이게 미국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early bird라는 거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도 일찍 찾는다고. 여러분들, 정말 세상에 부지런하기만 하면은 근심이 없답니다. 사람이 부지런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근이면 천하의 문안사다, 이런 말이 있던데, 여러분들 부지런하신 여러분들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침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애들 얘기 조금 하고 시작을 할까봐요. 우리 아이들은 영원한 우리 애들의 숙제죠.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존재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말을 잘 듣나요? 말을 잘 안 들어요? 네. 너무나 난 우리 애들 너무너무 모범생이다 이런 분들 계세요. 전혀 신경 하나도 안 쓰게 해, 이런 분들 계세요. 네, 그런 분들 좀 재수없어요, 그죠? 저도 이제 애가 둘이 있어요. 사내애가 둘이 있는데, 다 이제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중학생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참 애들을 키우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애들이 다 다른지 몰라요. 예를 들자면, 우리 애들하고 같이 가다가 이렇게 초밥집 같은 데 가잖아요. 이렇게 회전 초밥집 같은 데 가면은, 그 큰애하고 작은애의 차이가 뭐냐면, 큰아이는 전혀 이 가격에 신경을 안 쓰고 뭘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밥 같은 거 색깔 접시에마다 왜 비싼 거는 7,000원, 금색 접시 이런 건 7,000원, 은색 6,000원 이렇잖아요. 흰색 접시, 띠둘린 거 이런 건 얼마죠? 1,500원, 2,000원짜리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큰애는 항상 뭐 하냐면 금색 접시, 은색 접시를 주로 먹어요. 그럼 우리 작은애가 뭐라 그러냐면, 형은 어떻게 그렇게 금색 접시만 먹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면 설렁탕 한 그릇이야. 이해되세요?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작은애는 항상 볼 때마다 이렇게 접시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지가 먹고 싶다가 한번 쳐다보고. 왜 쳐다봅니까? 벽에 이렇게 쫙 붙어 있잖아요. 접시가 얼마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이렇게 펴보면 애들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데요. 요즘에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들 너무 자녀들한테만 목숨 걸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부모로서 성공하고 되는 모습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돈 많은 아들은 뭐라고요? 아세요? 그거? 돈 많은 아들이 뭐죠? 장모의 아들. 내 자식이 돈 많은 아들은 장모의 아들이래요. 근데 내 아들이 너무너무 공부 잘해가지고 엄청나게 능력 있는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죠. 그렇죠, 아시죠? 내 아들 안 돼요. 내 아들은 누구냐면 백수 아들이 내 아들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고, 부모들이는 얼마나 자식들한테 이렇게 잘해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제가 맨날 제 아내 하이란 리더한테 뭔 그러냐면, 늦게 일어나면 그냥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늦어가지고 지각할 정도까지 됐는데도 끝까지 애들 먹이려고, 그것도 신발 신는 데까지 음식을 들고 나가서 끝까지 한 숟갈이라도 넣으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들, 그 자식들이 그냥 알아줄까요? 물론 이제 때가 되면 알아주겠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생각이 잘 많이 들고요. 여러분들 숫자 3.9하고 4가 있었대요. 숫자 3.9하고 4가 있었는데 0.1 차이는 아니에요. 0.1 차이. 근데 0.1 차이인데 3.9가 숫자 4한테 굉장히 깍듯한 거예요. 늘 너무나 예의 바르고 너무나 깍듯한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숫자 3.9가 숫자 4를 딱 만났는데 굉장히 건방져지고 도도해진 거예요.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인사를. 그래서 숫자 4가 그랬어요. 너 왜 그래? 너 미쳤어? 왜 이렇게 건방져졌어? 그랬더니 숫자 3.9가 뭐랬는 줄 아십니까? 나 어제 점 뺐어. 그러니까 숫자 3.9가 39가 돼버린 거예요. 어제 점 빼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에 이렇게 10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일이 자주 있나요? 3.9에서 39가 될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일들이 자주 있나요? 그렇지 않죠. 거의 없을걸요, 아마. 그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아마, no way. 근데요,
only one way가 있다면 그게 Amway예요. 예, only one way가 있다면 Amway. 저는 이제 11년 전에 이 사업을 만나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단순히 재정적인 것만 업그레이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 내 자세, 우리 정신 상태들이 얼마나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그죠? 세상의 바닥을 보게 됐고 우리가 인생의 바닥이라는 부분들을 그렇게 겪을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아메이 사업이라는 것이 바닥을 겪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의 시작은 바닥에서 시작하잖아요. 다 완전히 빵 퍼센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람들을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인생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죠. 예, 정신적인 굉장한 많은 성장을 가져오는 게 아메이 사업 같아요. 여러분들 나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인데 성공 결과적으로 노는 물이 달라야 됩니다. 성공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자주 모여 있는 그런 노는 물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테크라는 말이 있는데요. 시테크라는 말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뭘 봐야 되느냐, 볼 시자에 시테크가 있고 또 시간할 때 시테크가 있어요. 내가 뭘 보느냐, 또 내가 어떤 것에 시간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시테크를 잘해야지 뭐가 되냐면 재테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 인생에 제가 나이 45인데 아메이를 34세 시작을 했죠. 예. 34세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11년 동안 이 사업을 나는 이 아메이라고 하는 이 아주 귀중하고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보낸 거고 이것을 내가 본 거예요. 이 비전을 제가 이 사업에서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나의 중요한 시간들을 여기에다 묶어둬 버린 거죠. 종전에 다른 일들, 별로 가치 없는 일들, 허비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많잖아요, 남자들은요. 얼마나 많아요, 남자들은, 사실은. 많은 시간들에 허송세월할 수 있는 것들, 많은 그냥 저녁 시간들, 술과 친구들 만나면서 잡담하고, 그냥 남들 욕하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그 가치 없는, 무가치한 것을 보내지 않고, 이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것, 바른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이게 시테크죠. 여러분들이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 하시는 일 자체가 이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는 내가 이 시간이 어찌 보면 그냥 흘러나가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별로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 같고 성과도 이러는 것 같지 않고 막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지금 시테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대로 된 시간을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재테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일어날 텐데 아메이 사업은요. 지금은 여러분 몰라요. 정말 지금은 모르세요. 아메이 사업의 가장 큰 가치가 언제 나타나냐면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은 그때 나타난다고들 하세요. 왠지 아시죠, 여러분들? 정말 돈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돈이 필요할 때. 그리고 내가 베풀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업의 가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서 알을 못 낳는 닭을 뭐라 그러죠? 수탉이요? 수탉은 당연히 알을 못 낳습니다. 저도 알을 못 낳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알을 못 낳는 닭을 갖다가 우리가 퇴계라 그럽니다. 퇴계. 그죠? 아주 유능한 조련사는 이 퇴계를 갖다가 다시 알을 낳게 할 수 있대요. 그 방법이 뭐냐면 그 알을 낳지 못하는 퇴계한테 일주일 정도를 굶기게 된대요. 먹이를 안 주고 굶긴답니다. 굶기면 어떻게 되나 하면 그 양계장 하신 분은 잘 아시죠? 닭이 일단 털이 다 뽑힌대요. 닭털이 다 뽑아진대요. 굉장한 아픔이죠, 사실은요. 닭털이 다 없어지면 그때 다시 먹이를 조금씩 주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새로운 털이 몸에서 나게 되고 비로소야 그때 알을 낳게 된대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 변화하는 거예요. 털을 뽑는 아픔, 그죠? 이런 변화를 통해서만 우리가 부를 창출할 수 있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제가 이제 11년 전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아메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연도를 제가 처음 맞지 않았습니까? 지금 9월 달인데 여러분들 이 사업이 그냥 원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한다고 되는 건 아메이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사업이고요. 간절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 되는 사업이에요. 제가 이따가 사업 설명 중간중간에 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11년 전에 이 사업을 결단한 거예요. 그때 제가 제 친구의 아내인 우리 이주연 사장님을, 리더님을 그때 아메이 하기 전에 우리는 알고 있었죠. 우리 이주연 리더님이 20대였던 것 같고 저희가 거의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주연 리더님을 저희가 처음 뵀었어요. 네.
근데 벌써 이전이더니 40이라니까 지난번에 FPD에서 올라와 40이라고 그러시는데 믿겨지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 아메이 사업이 그렇게 저희 집에 본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저에게 알려지고 제가 나름대로 사업이나 또 상속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제가 피곤하고 힘든 무렵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아메이라고 하는 자체가 저한테 이렇게 저희 가정에 들어올 만한 그런 어떤 룸이 없었어요. 저한테만큼은. 근데 이제 저의 아내한테는 당연히 이제 Y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받아들인 거지만, 지금도 제가 이제 제일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저 부분. 뭐냐. 제가 항상 모든 어디 OM 때마다 요 얘기는 항상 하는데, 제 아내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제가 이 아메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때는 저희 아내가 어느 정도 플래티늄까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저희 아내가 이 아메이 사업에 어느 정도의 틀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 못했을 텐데 여러분 남편들이 지금 사업 잘 안 하시죠? 네, 여러분들 스스로 하세요. 그냥 하시고 아메이 사업은 다 때가 되고 핀이 되면 다 기어 들어와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필요 없어요. 이제 핀업 하세요. 핀업 하시면 다 남자들이 그냥 다 멀리 같은 사람이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 컴백하게 돼 있으니까 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스스로 하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이 아메이 사업은 남성 사업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성 사업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또 여러분들이 더 크게 큰 리더로 가기 위해서는 남성 사업자분들이 그 사업을 또 진행해 나가셔야 돼요. 근데 아직은 여러분 때가 아니라면 그냥 여러분 스스로 그냥 하시겠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이 이제 저희 아내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이 됐고 저희 아내는 미친 듯이 이 아메이 사업을 받아들이자마자 미친 듯이 한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딴 거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이 사업이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뭐 처음서부터 여러분들 얼마나 이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비전을 보겠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가 이 일을 워낙 갈망하던 사람이에요. 뭔가 일을 하고 싶어서 못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메이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와도 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내는 하나의 일로서 아메이 사업을 바로 그날 사업 설명을 듣던 그날 바로 받아들이고 본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스폰서께 뭐라 그랬냐면 세미나장이 어디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때 보통 이제 스폰서들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메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공부해야 된다 그러죠. 공부해야 된다고 열공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열공이. 그때도 그랬어요. 열공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 사업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바로 저희 아내가 바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냥 허락한 것 뿐이고요. 한번 일해봐라. 왜? 피곤하니까. 피곤하니까. 왜 피곤했을까요? 거의 피곤하죠, 여러분들. 남자가 사업하기 바쁘고 신경 쓸 거 많은데 또 가정생활 와서도 집에 와서도 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저희 아내가 계속해서 아이들 키우는 얘기 내가 다 들어줘야 되고 함께 해주는 그런 남편을 원하는데 또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사업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조금이라도 제 아내가 뭔가 이제 아메이라는 일을 통해 가지고 뭔가 자기 일을 찾는다면 그게 너무너무 저희 아내한테 좀 정신 건강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아내 보고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해보라. 그 뒤면 정말 해보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제품도 그때 40가지밖에 안 됐는데 한 넉 달 만에 그냥 SP를 가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넉 달 만에 SP를 가고 그것도 1780만 PB로 막 SP를 가버리고 미쳤어요 완전. 미친 사람이죠. 그게 제대로 된 뭐 네트워크로 SP를 갖겠어요. 뭐 거의 뭐 전달하고 막 자기 쓰고 막 전달하고. 전달도 여러분들 아시지만 얼마나 제품이 그 당시에 가격이 저렴합니까? 거의 뭐 제시랍스 뭐 4천 몇백 원 할 때니까 그런 거 가지고서 1780만으로 막 SP를 가고 그리고 막 사업자도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사업자도 나오고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뭐 막 하는데 나름대로 대견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이 일이라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왜 내가 좀 진작 좀 다른 일이라도 좀 하게 못했을까. 근데 이제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아메이 사업을 제 아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아메이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애들한테는 소홀하면 안 돼 라는 거 있잖아요. 참 남자들이 그죠? 비겁해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하지도 않으면서 애들한테 소홀하지 않으면서 아메이는 열심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저도 똑같다는 거죠. 그거는 싫고 뭔가 일하고 돈 버는 건 좋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저희 아내가 목이 다 쉬더라고요. 목이 다 쉬고 이비인후과를 가가지고 그 논현동에 소이비인후과라고 갔더니만
뭐라 그러냐면, 의선생님이 직업이 뭐예요, 도대체.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성대 결절이 와서. 아시겠죠, 여러분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지 성대 결절이 오고, 그러면서 말을 하지 말라고. 근데 말을 안 하면 암의삽이 돼요? 그때는 저희 집이 전화가 잘 안 돼서, 그때 그런 집들이 별로 많지 않았는데, 암의 전용 전화를 따로 놓고 암의삽을 했어요. 하도 전화가 안 되니까, 집이. 불통이 되니까. 그래서 거의 12시, 1시까지도 계속해서 통화를 많이 하고, 낮엔 만나서 떠들고, 밤에는 전화로 떠들고, 이다 보니까 말이 안 되고 성대 결절이 오고. 근데요, 그럼에도 어떡합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대. 계속 하니까, 목에 굳은 살이 배기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SP, GP 연속해서 플래티늄이 됐는데, 그러면서 루비 플래티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튼 계속해서 저희가 이렇게 나름대로는 성장을 해 나가면서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런 얘기를 했냐면, 그때는 오빠죠. 오빠죠, 오빠. 그때는 애들이 어렸으니까. 오빠, 내가 당신한테 정말 내가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대요. 당신한테 자유를 주고 싶대요.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어도, 너희를 그렇게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가 사실 별로 크게는 안 들리지만, 근데 기분 나쁜 얘기예요? 기분 나쁜 얘기 아니죠. 기분 나쁜 얘기가 아니라 너무너무 마음 한구석에 굉장히 흐뭇한 얘기죠. 얼마나 내가 사업을 그동안 오랫동안 하면서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었지만, 사업은 나를 점점 구속하고 얽어매기 시작하고 나를 더 어렵게 시작했는데, 나를 거기서부터 건져내주고 싶다는 거예요. 수렁에서 날 건져내주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식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제 형제가 8남매고, 제가 8남매 중에서 여덟 번째 진짜 막내 중에서 막내로 제가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제가 성장했고,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저희 이제 어머님은 살아계시지만,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고, 그 사업을 하셔가지고서 돈도 많이 버셨어요. 네, 돈도 많이 버시고. 네. 근데 또 돈들 많이 버셨지만, 돈을 또 잃어버리기도 해요. 왜냐면 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돈을 많이 벌 때가 있고, 돈을 또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프로젝트 한번 잘못하면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업이에요. 1978년도에 내 기억이 나는데, 1978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하얏트 호텔을 사시려고 했어요. 그때 하얏트 호텔 전신이 뭐였냐면, 미라보 관광 개발이라는 회사였어요. 근데 그거를 사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난리 났겠죠, 지금은. 난리 났겠죠. 그게 나중에 하얏트로 옮겼는데, 그거를 안 사시고 1978년도에,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때 돈이 큰 돈이었는데 100억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인천에다 공장을 지었어요. 큰 돈이었어요. 78년도에 100억이라는 돈.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것도 개인 돈도 아니라 개인 돈 일부, 반 개인 돈, 나머지는 전부 다 차관 들여와가지고 공장을 크게 졌는데, 이거 잘못하신 거예요, 이거를. 사업이라는 건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잘못 선택하면은요, 직장 그럴 일 없잖아요. 사업은 한번 흥하다가 한번 떨어졌다 다시 흥하고, 이게 굉장히 서커스와 같은 고기가 심한 것이 사업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사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셔가지고 약주를 많이 하셨는데, 교회 다니시면서도 약주는 참 많이 하셨는데 하루 걸레, 우리 아버지 별명이. 예. 우리 어머니가 지었는데 하루 걸러. 꼭 하루 드시고 하루는 걸러요. 하루 걸러신데, 그날 약주 많이 드셔가지고 주무시다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의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속 문제부터 시작한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들, 정상화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90년도 초에 돌아가시고 나서 한 4, 5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갖다가 그것만 하는데, 사람이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세금은 세금대로 부과가 돼가지고 이거 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부모님한테 받을 거 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 그거 가지고서 저가지 마세요. 나는 좀 받을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받은 시점 되면은요, 그거 전부 다 한 50% 다 세금 내야 돼요. 근데 부모님이 그거 다 준비해 두시나요? 여러분 세금 낼 것까지 준비하고 계신 분 계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여러분들 그거 너무 믿지 마세요. 때로는 상속을 받는 것보다 상속 포기하는 편이 나아요, 때로는. 왜냐면 상속이라는 것은 자산만 상속되는 게 아니라 부채까지 같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아예 안 받는 게 나을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절대 나는 부채는 상속 안 하고, 난 자산만 상속할래?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아예 안 하려면 다 안 하든지, 하려면 다 하든지,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나름대로 힘든 상황들, 여러 가지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아메이가 찾아왔고, 물론 저는 아메이가 들어올 만한 그런 나한테 틈은 없었지만 어때요? 난 자유롭고 살고 싶었다고요. 나는 막 음악도 좋아하고, 그죠? 여행도 좋아하고, 그런데 뭐 마음 편하게 어디 가가지고 음악 해보고 싶고, 마음 편하게 여행하고 싶고, 마음 편하게 골프 치고 싶고 한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신경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일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의 그 얘기가 진리가 아니라 아메이가 당신을 자유롭게 시켰던 그 얘기가 듣기가 싫진 않은 거예요. 그때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밀어줄게. 그러다가 저희 아내 하는 게 그냥 혼자 하는 게 너무 측은해 보이고, 남자애들 6살, 4살짜리 키우면서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리고 뭐 전적으로 누가 뭐 아주머니가 계셔서 봐주는 것도 아니고, 또 부모님들이 봐주시는 부모님들도 아니시고, 또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조금씩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세미나를 듣기 시작을 했어요. 항상 여러분들, 이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좋은 것들만 들으십시오. 긍정적인 거, 밝은 것만 들으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귀는 열려 있는데 나쁜 거, 부정적인 거, 이런 거 듣는 사람들하고 있지도 마시고 그런 장소도 가지 마십시오. 사람이 여러분들 말을 못하는 그 벙어리가 있고 또 기머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더 먼저인 줄 아세요? 사실요, 말을 못하시는 분들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99%라고 합니다. 근데 왜 말을 못하는 줄 아세요? 날 때부터 귀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본 소리가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들어본 게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모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귀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이 신체 중에서 오묘한지 몰라요. 이 귀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도 정말 너무 좋아요. 왜? 제 얘기를 제가 듣잖아요. 제가 제 입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누가 들어요? 제가 듣는다고요. 제가 가장 크게 들어요. 제게 가장 가까우니까, 제 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한테 있어서는 축복인 거예요. 좋은 얘기를 듣는 거, 좋은 얘기를 내가 하는 거.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까? 그동안에 세상을 살면서 아메를 만나면서 어딜 가서도 내 인생에 대해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셨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데는 교회 외놓고는 없었어요. 교회는 우리의 죽은 다음에 영생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이 현 세상에서 내가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고 나의 준비에 대한 부분이 돼 있느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짚어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길 나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에 대한 얘기를 하고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앉아서 듣고 있기만 해도 어떤 거냐면 마음이 이렇게 푸근해지고,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맞아. 내가 변화해야 돼. 진짜 변화해야 돼. 왜?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깨고 나오면 뭐가 된다? 병아리가 되고, 남에 의해서 깨어지면 후라이가 된다. 그럼 나는 후라이가 될 수는 없어. 난 병아리가 돼야 돼. 난 남한테 깨어지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내 자신이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내 자신이 변해가더라고요. 안 되겠다. 나도 도와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제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서 해야 되겠구나. 이제 해야 되는 것을 넘어서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막 이렇게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을 처음 만났을 때 다들 무슨 얘기 하냐면, 난 잘 못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듣고 이러면은요,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왜, 제 친구 하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저보다 더해요, 요즘에는. 친구 하나를 후원했는데, 여자 동창인데, 자기가 교회를 가다가 마태복음을 읽는데, 성경 봉독을 마태복음을 하는데, 시몬 베드로가 나왔대요. 난 전화가 왔어. 시몬 베드로가 자꾸 세몬 베드로로 들려. 이래. 그래서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도 이제 맛이 갔구나. 그렇게 점점 맛이 가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조금씩.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자신감도 없고, 난 못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드시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그 모습으로는 자신이 없죠.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도 변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하이란 리더한테 뭐라 그랬다고요? 제가 이주연 리더님한테는 아메이 얘기 하지 말아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한 것도 아니고 아주 못을 박았어요. 저희는 이제 부부끼리 놀러를 자주 가고 이랬었어요. 우리 용평 콘도를 그때 놀러 갔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아내가 초창기 때, 바로 사인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얘기를 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는데 여자가 역시 용감해요. 네, 여자분들이 용감하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그냥 바로 얘기를 꽂아버리더라고. 아멘. 당연히 저분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만 한참 싸웠어요. 하지 말라니까 하라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막 그런다면서 얼마나 내가 싸웠는지 몰라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남자들은 이렇게 체면 문화 굉장히 중시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괜히 당신 괜히 이런 거 아무한테나 얘기해가지고 막 그냥 사람 소문만 이상하게 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는 용감해요. 예. 여자분들이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훨씬 더 아메이형 인간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예, 남자는 다 허접해요. 남자는 다 허접들이에요, 진짜로. 예. 다 우리 아내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나와서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이렇게 떠드는 거지. 다 허접하는 거예요. 예. 여성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엄청난 더 아메이 사업에 맞으시는 분들이고 더 해내실 수 있는 분들이라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 아메이 사업을 했는데, 저한테 이제 오늘 사업 설명이니까 어쨌든 비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아메이 사업에 있어서의 이 아메이의 비전과 같이, 오늘 이제 결론적인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고서 나머지도 얘기를 하고 가죠. 아메이 사업이 이제 사업이잖아요. 사업인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아메이 사업을 선택할 때 제가 이제 회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96년도에 아메이 사업을 우리 아내가 맨 처음에 시작하고 이제 그 알아보는 과정에서 맨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서섬운동에 있는 상업등기소에 가서 아메이 상업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등본이라는 회사가 다 있어요. 아메이 회사에 등기부 등본을 띄는 것부터 저는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좀 독특하죠? 등기부 등본을 떴더니만 214억의 자본금을 96년도에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논란이 많았던 게 뭐냐면 아메이가 피라미드다 아니다, 우리 장인 같은 경우에도 아메이 피라미드라고 단정을 하셨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그 당시에 동부지검장을 하셨어요. 검사시거든요. 예. 근데 장인어른이 뭐라 하냐면 동부지검에서 관할하는 이 사이비 이 회사들, 사이비 피라미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동부 지역에, 관할 지역에. 아메이도 다 본인이 잡아놓은 회사다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니죠. 아니라 그냥 그 다른 회사를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아메이라고 하는 214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회사라면 이것은 피라미드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보통 피라미드가 아니라 대규모의 피라미드다. 그리고 대부분의 피라미드 회사라는 것은 영세한 기업들인데, 사람들을 홀려서 돈을 버는 회사들인데 214억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회사, 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전 세계 80여 지역 국가에 나가 있는 회사가 만약에 그렇게 불법적인 영업을 했다면 어느 회사가 벌써 그 나라로부터 축출이 됐거나 방출이 됐지 지금까지 할 수가 없다. 라는 그런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이 회사의, 이 사업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면 무형자산을 구축한다라는 거더라고요. 무형자산 구축한다. 무형자산을 구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다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부자는 뭘로 되는 건가 하면 자산을 구축해야 부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봉급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소득의 종류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소득의 종류를 한번 본다면, 첫 번째 소득이 이제 우리가 근로소득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남편분들 대부분이 받고 계시는 것이 근로소득이에요. 이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최저 생계비밖에 되지 않아요. 최저 생계비밖에 안 된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한번 그래프로 한번 이걸 그려본다면 아마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이게 만약에 시간이고, 자,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금액이라면 대략적으로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런 그래프가 바로 뭐예요? 근로소득의 그래프라고 볼 수 있어요. Y는 AX라는 거예요. Y는 AX. 소득은 뭐냐면 시간 곱하기 시간당 임금이다. 이거예요. 그다지 많지도 않지만 계속 스테디하게 가다가 어떻게 돼? 어느 시점점에서 그냥 뚝 0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근로소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만족하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왜 만족하고 안주하고 사는가 하면 이 시점을 그냥 추상적으로 아는 거죠. 언젠가는 오지만 그것이 아직은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딱 떨어지면서 왜 나를 잘랐어? 이러면서 회사랑 싸우는 거예요. 내가 왜 잘려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막 데모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 다 아는 거였잖아요. 이미. 그걸 몰랐나요?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건 뭐예요? 마지막에 딱 나올 때는 뭐예요? 라면 박스 2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라면 박스 2개가 뭐 있어요? 그 안에 슬리퍼, 치약, 칫솔, 보던 책들 집어넣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끝인 거예요.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업소득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업소득은 워낙 그래프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어디로 튈지를 몰라. 왜? 이게 막 이렇게 가다가 막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다가 올라가다가 막 이런 것이 이게 사업소득의 곡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복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리스크가 너무너무 많고 또한 아이템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템이 또 평생 가는 아이템이 아니라 뭐예요? 굉장히 유행을 많이 타는 아이템들이에요. 이게 사업소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무슨 소득을 원하세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따진다면 뭘 원하세요? 다 틀려요. 어떤 분은 그냥 나는 이렇게 되는 사업소득이는 빠에야 그냥 나는 근로소득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나는 이렇게 되더라도 그래도 나는 이런 게 한 번씩 있기 때문에 난 사업소득이 낫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더 나은 건지 잘 알지 못해요. 다. 자기 경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돈에 대한 철학에 대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한번 예, 아니오로 답해 주세요. 돈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있는 게 좋죠. 네, 그건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돈이 조금 있는 게 좋습니까? 돈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유, 꿈도 야무지세요, 다들. 예? 지금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돈이 지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죽고 나서 늙어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돈이 많이 지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명시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세 번째로는 뭐냐면 세 번째 소득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자산소득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산소득을 크게 두 가지로 만약에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유형자산소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형자산소득. 우리가 너무너무 바라는 거예요. 막 이 테헤란 이 동네 나가면 빌딩이 그렇게 질비한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내 건 하나도 없니? 나는 10층도 안 바래. 나는 왜 3층짜리도 하나 없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건물 너무 큰 것도 아니에요. 한 5층짜리 건물 하나 져서 5층에 내가 살고 그죠? 나머지 임대하고요. 지하는 세미나장으로 쓰고 1층은 킹쿡 전문 식당 하나 하고 그잖아요. 뭐 그런 꿈들 아주 소박한 꿈들 하나씩 갖고 있는데 소박한 거 아주 그냥 그런 초라한 꿈도 왜 이렇게 꾸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유형자산 소득이란 게 뭐냐면 이자 돈이 많아가지고 은행에 이자 받는 거 또는 대표적인 게 부동산 임대료 받는 거 이거예요. 유형자산 소득이라고 하죠. 이거 다 대부분 바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형자산 소득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형자산 소득. 이게 뭐냐? 인세, 로얄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소득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자산소득인데 자산소득보다에서는 물론 유형자산소득도 좋고 무형자산소득 다 좋죠. 다 좋은데 우리가 지금 당장에 바로 유형자산소득을 갖다가 1, 2년 안에 건물을 짓겠다? 힘든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뭘 해야 되나 하면 무형자산소득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나중에 유형자산소득까지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세와 로얄티라고 하는 것은 이게 특정상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특정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전 세계에 그 영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수만 편의 영화가 있었는데 영화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영화가 뭔지 아세요? 그 원작자 조앤 K 롤링이 쓴 해리포터라는 거 있어요. 미국에서는 해리파터. 해리파터. 하여튼 그 해리포터라는 영화가 영화 수입만 4조 원이 넘었대요. 영화사상 최고예요. 근데 그 영화로 인해 가지고 저자인 그 조앤 K 롤링 여사는 억만장자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죽어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누가 가장 많은 인세를 받고 있느냐. 예, 뭐 해밍웨이도 있고 많아요. 해밍웨이의 그 손녀죠, 손녀. 마리엘 해밍웨이라고 갖고 있는 그 인세도 있고. 또 리사 프레슬리라고 해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제 1977년도에 엘비스 프레슬리 8월 16일 날 죽었으니까 엘비스 프레슬리가 도대체 한 1년에 한 얼마 정도 인세를 받을까요? 아직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엘비스 프레슬리 우리 곡들을 갖다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다 이렇게 다운받고 듣고 한단 말이에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축하가 없지만 딸인 리사 프레슬리는 계속해서 그 인세를 받고 있는데 그 돈이 연간 4,500만 달러래요. 450억이 450. 연간. 네,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마릴린 monroe를 알고 있잖아요. 마릴린 monroe가 뭐 대단한 게 있었나요? 그냥 섹스 심볼밖에 있었나요? 근데 마릴린 monroe만 하더라도 연간 800만 달러 정도의 인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거죠,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인세고, 이게 무형자산이 되는 거죠. 1년에 450억의 인세를 받는다는 것은 그걸 은행이자로 따지면 얼마가 될까요? 어느 정도의 이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마 수십조를 평가를 해야 될 거예요. 수십조를 평가해야 돼. 그 정도를 이자를 받을. 바로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이 바로 무형자산을 구축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소비자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이 소비자 공동체가 우리 사업에 있어서의 무형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아멘이 자산이 되니까. 이게 자산이니까 하는 거지. 만약에 자산이 안 되고 그냥 원타임으로 그냥 계속 끝나는 일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죠. 두 번째, 우리는 마케터이다. 이거는. 우리는 단순 세일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아메이 사업을 그렇게 세일즈처럼 한 사람들도 있어요. 과거에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아메이 IP가 지금은 가양동, 성내동에 있기 전에 대림동하고 방이동에 있었어요. 방이동. 근데 방이동 IP를 제가 많이 갔었는데 방이 IP를 가게 되면 제가 가장 그 낙심했던 게 뭐냐면 저희는 물건 살 게 별로 없잖아요. 사실 카트에 별로 들어갈 게 없는데 어떤 분들은 트럭을 가지고 물건을 싣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주 빈번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봉고 밴 같은 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밴을 한 차를 싣고 갈 때마다 우리의 상심은 굉장히 컸어요. 얼마나 상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디다가 이렇게 팔 데가 많을까. 그잖아요. 우리 카트 하나 채우기도 힘든데 사실은.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분들은 지금 보여지지 않죠. 왜?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아메이 사업은 세일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일즈를 할 것 같으면 아메이를 하겠어요? 더 비싼 걸 팔아야지. 세일즈라는 것은 원타임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또 다른 매출을 창출해야 되는 거예요. 또 새로운 노력을 해서 또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메이 사업은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마케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시장을 점유하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더 다른 의미로 고객 점유율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KTF에서 쇼를 하라. 쇼 곱하기 쇼는 쇼는 쇼. 뭐 그러잖아요. 쇼 곱하기 쇼 곱하기 쇼 곱하기. 이게 이제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네트워크 이렇게 막 그렇게 늘어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정확한 게. 그래서 쇼라는 게 뭡니까? 쇼 더 플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쇼 더 플랜. 예, 쇼를 많이 한다. 우리 쇼 더 플랜, 사업설을 많이 하면 쇼 곱하기 쇼 곱하기 해서 늘어난다. 그 얘기인데. 어쨌든 KTF에서 얘기했던 그거 있잖아요. 네? 뭐예요? KTF 쇼를 하라. 쇼를 하라는 것이 굉장히 마케팅 전략인 거예요. 마케팅, 전문적인 용어로 마케팅 스트래티지, 마케팅 전략인데, 그런 마케팅 전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는 거예요? 전화기 하나 팔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시장을 지배적으로 점유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KTF가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 쇼라고 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인해가지고. 아메이 사업은요, 유통의 틈새 시장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이 유통이라고 하는 700조에 가까운 이 유통시장 속에서, 이 돈이 다 모여있는 이 700조 유통시장 속에서 분명히 유통의 틈새가 있다고요. 유통의 틈새를 우리가 이 독특한 우리의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서 유통의 틈새에 땅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어릴 때 보면 시골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땅 따먹기, 돌 가지고 땅 따먹기 이렇게. 몇 가지를 그려가지고 이건 내 거다, 이렇게 하는. 이 유통시장을 내가 점유해 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세일즈맨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마케터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이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사업에 프라이드를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소비자가 참여하는 소위 말해서 이걸 이제 프로슈머라고 얘기하죠. 프로슈머. 소비자가 참여하는 유통이라는 거예요. 유통. 소비자가 참여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리 내가 물건을 많이 사용을 하고 어디 단골이 된다 하더라도 그 단골에서 그 사업을 나한테 내어주진 않았단 말이에요. 또 내어준다 한들 우리가 다 하지도 못해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동네에다가 이마트 사장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이마트 한번 해보세요라고 한들 우리가 이마트 할 수 없잖아요.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유통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또 하나의 비전이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경제적 소비와 누가 참여하는 거냐? 경제적 소비 대 가치적 소비에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경제적 소비의 관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듯이 예를 들어 시장에 갔는데 어느 한 집에서 5만원짜리 브라우스를 하나 샀어요. 근데 그거 사가지고 난 싸게 샀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어떻게 하면 저쪽에 코너에 있는 상점에서 똑같은 브라우스를 45,000원에 파는 거예요. 열받아요, 안 받아? 여러분은 밖으로 가야 안 가요? 가죠. 예. 가셔야 됩니다. 갑니다. 왜?
왜 똑같은 걸 비싸게 파느냐 가지고 여러분들 가잖아요. 물론 그건 내 잘못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경제적 소비인 거예요. 사람들은 싸게 간다요. 그러니까 싸게 가다 보니까 자기 인생도 싸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싼 것을 찾아 헤맸지만 내가 별로 나아지는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인점을 애용을 하고 했는데 내 생활이 달라질 건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근데 가치적 사고, 가치적 소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치적 소비. 이게 뭐냐? 어차피 돈을 써야 돼요. 지출을 해야 돼요. 지출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소비예요. 근데요, 이게 다시 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치적 소비라는 거예요. 아메이 사업이라는 것은 어차피 돈을 써야 돼요. 생필품이니까 써야 돼요. 돈이 나가요. 근데 이게 뭘 된다고요? 다시 재소득으로 창출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치적 소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무나 다 아메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못 돼요. 왜?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냥 난 경제적 소비가 좋아라고 하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고에서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서 사고의 전환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이 사업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고객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전자상거래예요. 고객 충성도가 너무너무 높아요. 자, 고객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전자상거래 모델인데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미국의 아메이 온라인 사이트인 퀵스타닷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쇼핑몰 만족도 5위에 오른 그런 쇼핑몰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 쇼핑몰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노라는 쇼핑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 5위에 오른 퀵스타닷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 또한 고객 충성도가 높은 건데 이런 전자상거래를 우리가 유통의 대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유통의 대세다. 현재 한 15조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15조. 전자상거래가 15조 정도 갖고 있는데 물론 이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오픈마켓이 가지고 있어요. 오픈마켓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반 전형적인 쇼핑몰 말고 중개업체들 있잖아요. 중개업체 대표적인 게 이제 옥션 같은 거, G마켓 같은 회사들이 이 중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유통의 대세에 이 아메이 쇼핑몰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고 또 아메이 쇼핑몰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픈마켓 형식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입점해 있는 업체들이 많죠. 이게 하이퍼스토어라고 그러죠. 하이퍼스토어. 자, 하이퍼스토어로 입점되어 있는 이런 형태. 다시 말하면 이거 같은 오픈마켓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가 전자상거래를 이커머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커머스 하기 전에 뭘로 했었어요? 예, 직커머스. 직접 가는 직커머스. 근데 전커머스도 했었죠. 예, 티커머스. 뭐예요? 전화상거래,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엠커머스, 모바일 커머스. 그죠? 그래서 지금 아메이 사업은 아메이 사업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그 아메이 전용 전화기 쓰시면 어때요? 거기다가 ABN을 다 입력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서 물건 주매할 수 있고 로스맵도 볼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게 바로 엠커머스예요. 그럼 이커머스와 엠커머스 차이 다 아시죠? 이건 뭐예요? 30만 원 이상은 전자상거래는 공인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엠커머스는 가격과 관계없이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차이예요. 대단한 차이죠. 그래서 따져보았을 때. 그래서 아메이 사업자들은 꼭 이걸 갖고 계셔야 돼요. 엠커머스를 하셔야 돼요. 막 30만 원이 나오면 복잡하잖아요. 막 공인인증으로 넘어가고 막 안 시킬로 넘어가고 이러면 막 머리치가 나잖아요. 공인인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그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물론 이제 해야 되지만 다 하셔야 되겠지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유통의 대세라고 하는 전자상거래를 아메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비전인 거예요. 드릴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다섯 번째로 또 뭐가 있어요? 아메이 사업은 아이템의 전략적 제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아이템의 전략적 제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엄청난 이 사업의 비전인데 특별히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이 맨 처음에는 자사상품으로 하다가 거기다가 플러스 위탁이래다가 서비스업으로 가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이퍼스토어까지 하나의 몰 인 몰로 가잖아요. 몰 인 몰로 가는 이런 위탁 전략적 제휴 뭐 아메이 안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아요. 네? 이런 제품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은 사업적으로 봤을 때 유통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자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아이템이 많은 게. 제조업은 아이템이 단순해야 돼요. 근데 유통은 어때요? 많아야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때요? 우리가 뻔하잖아요. 강남 신세계를 왜 많이 가요, 사람들이? 제품이 좋고 많으니까. 종류가 다양하니까. 제대로 된 게 있으니까 가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보다 거기를 많이 가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사업에서 굉장히 큰 비전 중에 비전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냐면 이 사업이 평생 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이다라는 거예요. 평생 사업이 가능하다. 여담으로 하나 빈민층하고요.
중산층하고 상류층의 차이가 이렇게 좀 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참고 삼아서 말씀드릴게요. 빈민층은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배불리 먹었니? 이게 빈민층이고요. 중산층은요, 맛있게 먹었니? 그 다음에 상류층은 뭐라는 줄 아세요? 음식이 보기 좋게 나왔디? 이거예요. 상류층이랍니다. 옷을 사 입을 때요, 빈민층은 나만의 스타일을 강조한대요. 나만의 스타일, 몸빼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중산층은요, 브랜드를 그렇게 선호한대요. 근데 상류층은요, 옷을 입을 때 예술성을 강조한대요. 말이 되죠? 그리고 빈민층은 모계 중심 사회고요. 중산층은요, 당연히 부계 중심 사회고요. 상류층은요, 돈 많은 사람 쪽으로 중심되는 사회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아메 사업을 평생 해야 되는데, 평생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비전입니까? 내가 노동력이 떨어지면 언젠가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누구나 다 오잖아요. 누구나 다. 일은 정말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면, 정말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저희 아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헬스클럽에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여쭤보면은요, 이제 회사도 다 퇴직을 하시고, 근데 그 중에서 약간의 자금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요, 집에 있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부인 보기도 민망하니까. 어떻게 하시나 보니까, 친한 친구들,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친구 한 4명, 5명이서 오피스텔을 하나 임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글로 매일 출근을 하세요, 출근을. 출근해서 뭘 하시냐면 바둑을 두시다가 12시 되면 점심 드시고 나서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욕하고 들어오시고. 예, 할 일이 없으니까. 남자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왜 60대 이상 되신 남자분들 되면은 거의 모든 신문을, 모든 그냥 거의 뭐 시사 논평가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모든 걸 다 읽으시기 때문에 샅샅이 다 뒤지시잖아요. 신문마다 다 뒤지니까 평론가예요. 그러니까 뭐 시사평론가 정도가 되실 정도에까지 올라가시는데 평생 동안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평생 사업을 한다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되냐면 평생 회사가 존재를 해야 돼요. 평생 회사가 가능해야지만 평생 사업이지. 나 혼자 평생 사업 한다는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사업은. 내가 이 MA라는 회사랑 나는 파트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가능하다. 저는 이것만큼에 대해서는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아메이가 만약에 망한다 하더라도 이 회사도 물론 망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메이 사업, 이 회사야말로 최장수 기업이 될 것이다. 마치 세계적인 장수 기업인 쉘이라고 하는 정유회사라든지 뭐 듀퐁이라든지 코닥이나 미쓰이나 뭐 스미모토 같은 회사들. 일본의 스미모토 같은 회사는 1590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장수 기업이 어딘가 하면 스웨덴에 있어요. 스웨덴에. 스토라라고 하는 회사인데 700년 된 회사가 있어요. 이런 회사 뭐가 만드는 종이 만드는 회사거든요. 스토라라는 종이 만드는 700년 됐는데 이런 회사. 아메이 회사가 저는 이 이상 갈 수 있는 회사라고 보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이 회사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전부 다 생필품 만드는 회사거든요.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메이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사람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아무리 유행이 변해도 머리는 감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머리에 때를 제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샴푸 안 쓰고? 없단 말이에요. 이빨을 닦지 않고 다른 방법이, 대체 방법이 있느냐고요. 아무리 뭐 달나라를 가고 어디를 하더라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가 왜 스토라는 회사가 왜 종이 때문에 이렇게 7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종이가 옛날에는 쓰는 거고 지금 안 쓰는 겁니까?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한다고 맨날 여러분들 컴퓨터에다만 쓰십니까? 아니시잖아요. 지금도 노트북에다가 쓰시는 분들보다는 다 쓰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언제 노트북을 부팅을 시켜가지고 그걸 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700년 동안 그 종이회사가 가능한 것처럼 아메이도 마찬가지다. 라는 거죠.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우리가 평생 사업이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행복해요. 그게 저한테 복받은 거고 여러분을 보는 것이 제가 기쁨이고 행복하고 이게 평생 사업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뭐 소득을 어떻게 뭐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시간도 그렇고 또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이 사업에서 필요한 부분들 어차피 오늘은 특강이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부분들 이런 얘기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메이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 아메이 사업은 자세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세. 한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여자가 조건이 뭐냐면 여자한테 청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나랑 결혼하기 위해서는 100일 동안 나를 집 밖까지 찾아와라. 항상 우리 집 앞에 전봇대가 있는데 거기 나를 찾아와주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을 하겠다. 그런 거예요. 어김없이 그 다음날서부터 남자 친구가 되시는 분은 계속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왔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여자분은 항상 이렇게 흐뭇하게 그 남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잠시 있다가 그 남자가 가고 했답니다. 99일째 되는 날 폭포가 몰아쳤는데 그날 올까 말까 했는데 역시 어김없이 남자친구가 그날 당연히 전봇대 앞에 우산을 쓰고 서 있더라는 겁니다. 이 여자가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이제 내일까지 기다릴 거 없다. 그냥 청혼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가서 남자를 합격하려고 하는데 남자가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 알바인데요. 저는 아르바이트인데요, 이거예요. 그러더래요. 어머, 그죠? 미치겠다. 이 자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결혼할 자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메이 하면서 난 잘 안 되느니 하고 해도 잘 안 돼서 난 그만뒀다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아메이 사업은요, 하는 척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승금과 도금의 차이가 있잖아요. 뭐 해보면 안다고, 긁어보면 안다고. 승금은 긁어도 승금이고, 근데 뭐예요? 도금은 긁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속이 보이는 거예요. 하는 척 해가지고는 안 된다. 예전에 시험 공부할 때 그거 다 있잖아요. 다 아마 그런 기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내일이 시험이에요. 오늘날 이제 학교 갔다 와가지고 저녁을 먹고 나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맨 먼저 하는 게 뭐네요?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깨끗하게 다 지저분한 거 정리를 해요. 막 책상을 정리하다 보면은 저녁을 좀 전에 먹었는데 다시 배가 고파요. 그럼 내려가가지고 라면을 하나 끓여 먹어요. 라면을 끓여놓고 이제 열심히 해야 되지. 책상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뭘 하면 라디오를 켜요, 라디오를. 옛날 라디오 많이 들었거든요.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라디오를 틀어요. 그러면 이제 잠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잠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잠이 들어요? 어디서요? 침대가 아니에요. 의자에서 잠이 들어요. 새벽에 눈을 떠요. 그러면 마치 공부해서 밤샌 것 같아요. 그 기분은 공부해서 밤샌 거나 졸면서 밤샌 거나 다 똑같아. 그 기분은. 마치 공부해서 밤샌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 똑같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틀린 거예요. 이게 하는 척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근데 아메리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질을 무시하는 거예요, 본질을. 프랑스의 그 보르도 지방에 앙드레 위통이라고 하는 보르도 와인의 아주 유명한 가문이 있어요. 앙드레 위통.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이 왜 꼭 그거 드신다고 하죠. 예. 이 앙드레 위통이라는 사람한테 기자들이 가가지고 질문을 했대요.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와인을 만드십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앙드레 위통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는 세계적인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계적인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노력합니다. 세계적인 포도를 만들어야 와인이 나오는 거지 포도주 막 만들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다시 우리가 이 사업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성공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자세다. 이게 자세가 포도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렇잖아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서 아메이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거죠. 이 아메이 사업을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감동적으로 만나고 비전을 보고 난 다음부터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시는 내가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부끄러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아메이 사업을 내가 귀하게 생각할 것이다. 난 이 사업에 대한 프라이드를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비전 본 사람의 행동은 그런 거예요. 비전 보기 전까지는 이해가 돼요.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반응을 살피고 이거 이해돼요. 근데 비전 본 사람이 아직도 여전히 그런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고 나서부터 그 이후부터는 이 아메이 사업을 가장 최고로 생각했고 지금도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 주변에는 아메이 사업을 과거에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연락이 와요. 그분들이 왜 연락 온 줄 아세요? 저한테? 왜 연락 올까요? 다시 해보겠다고요? 아니에요. 딴 거 하다 망해서 돈 좀 꺼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전화들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아요. 많이 받습니다. 그런 전화를. 네. 저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이 아메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거예요. 네. 이 사업은 여러분들 절대 거짓말 안 하는 사업이에요. 아메이 사업이 초기에는요. 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고요. 시간 부자라고 했지만 시간이 훨씬 적어요. 그리고 친구 부자라고 했는데 친구 다 떨어져 나갔어요. 전화도 안 받고. 그죠? 처음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돈 번다며요. 근데 돈 쓰는 게 더 많아요. 시간 부자란데 시간 하나도 없어. 애들 다 개판되고 막 그럴 때도 많고 이게 집인지 사는 건지 뭔지 막 그럴 때도 많아요. 그죠? 친구도 연락 안 받고. 네. 훨씬 적어지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멘은요, 여러분들 나만 나를 안 자르면 돼요. 아멘은 나만 날 안 자르면 되는 사업이야. 아멘은. 저희가 그렇게 저희 아내와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면서 99년도 그룹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먼저 하시던 그룹들도 같이 활성화가 되면서
한때는 저희 집에서 홈미팅을 하는데 97년도, 98년도 얘기일 것 같아요.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 홈미팅이 뭐 어떤 때는 1명, 2명, 어떤 때는 안 와가지고 우리 둘이 홈미팅을 하고 아내랑 막 이러다가 사람들이 막 이제 넘쳐나기 시작을 하는데 70 몇 명까지 오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집이 이제 뭐 거실이라는 게 거의 뻔하잖아요. 세미나장이 아닌 이상은. 사람이 방마다 다 들어차가지고 앞에서 전 얘기를 하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연락을 해줘요. 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연락을 하시면서 뭐라고 뭐 얘기한다고 막 연락을 하고 잘 안 들리니까. 그러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홈미팅을 하면서 여름에 홈미팅을 하는데 97년도, 98년도. 제가 했던 기억은 뭐냐면은 정말 수박 자른 기억밖에 안 나고 라면 삶은 기억밖에 안 난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많은 사람들하고 홈미팅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가장 빠른 건 수박이에요. 잘라내면 되잖아요. 이거는 막 뭐 참외는 깎고 해야 되니까 골치 아픈데 이건 자르기만 하면 되니까 막. 그렇게 열심히 이 사업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쇼더 플랜, 아까 쇼를 하라 이거 했었잖아요. 쇼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쇼더 플랜. 아메 사업 설명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업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99년도 3월 달에 에메랄드가 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에메랄드가 되면서 제가 결단했던 것이 있는데 우리 파트너 되시는 이전인님도 다이아몬드를 결단하셨고 또 저희 스폰서님께도 결단하시고 이러면서 저도 같이 덩달아서 결단을 하고 하는데 에메랄드가 세 그룹이 에메랄드 아닙니까? 해물레 플래티늄이 에메랄드인데 주자가 하나도 없네. 주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4번, 5번, 6번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특별히 야메이 사업은 시간이 오래 간다고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내가 집중하고 내 마음을 갖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린다. 간절하면 달라지더라고요. 그때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나는 찾겠다. 다이아몬드를 가고 싶다. 제 꿈이 뭐였냐면 2000년 다이아몬드가 꿈이었기 때문에 난 다이아몬드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된 지가 벌써 7년 됐는데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99년도에 나머지 세 그룹을 갖다가 찾기 시작을 했어요. 막 열심히 막 사람이면 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면 얘기해요. 걔한테는 얘기 안 하지만 사람같이 생긴 사람한테는 아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품 얘기를 하고 사업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사람이 나오더라고. 나와요. 절대 여러분이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나 여기 섞여 있어요. 총망라인으로 계신데 제가 사업을 좀 하신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만 바뀌면 나와요. 간절하면 나온다고요. 찾아보세요. 사업 설명해보세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면서 나머지 세 주자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물론 나름대로 그 가정 속에서의 우여곡절이 있죠. 두 주자는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전 미팅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잠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 그룹들을 데리고서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입성하는데 힘들죠. 힘들었어요. 그러나 뜻을 갖추고 유대인들의 철학이 있잖아요. 뭐예요? 마음을 다해. 마음을 다하기 뜻을 다하는 거죠. 힘을 다해. 그 다음에 마지막이었어요. 목숨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한다는 것에서 여러분들 안 될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번에 그냥 다이아몬드 안 다 죽는다 그러면 안 갈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못하는 거지.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다이아몬드를 내가 다음에 난 간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뭐라 그러면 레그가 없는데 어떻게 가느냐 이거예요. 난 그래 간다. 나는 죽는다 그래서 죽는다고. 그리고 난 지금 안 가면 다음 해견대 간다는 보장 없다. 난 간다 그랬어. 난 죽어도 간다. 죽어도 간다는 유대인의 기본적인 철학처럼 그렇게 하니까 레그가 생기고 만들어지고 나아지고 사람이 여러분들 하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또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랑 같은 얘기인가 하면 하면 는다. 하면 실력이 늘어요. 하면 소비자도 늘고요. 사업자도 느는 거예요. 하면 는다.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입성을 하게 되는데 다이아몬드 입성할 때 마지막 달에 제 파트너분이 사라 브라이트먼의 다이아몬드 되면 나오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 곡을 저희한테 선물을 하고 분당에서 그날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날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지금 이 노래를 트십시오라고 해서 무슨 노래인가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되기 며칠 전이에요. 그래서 그 차에서 그 CD를 딱 집어넣으면서 하는데 더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어가지고 차를 옆에다가 딱 세워놓고 제 아내 하이란 리더하고 둘이서 껴안고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안에서. 차 안에서 얼마나 울고 기쁨의 눈물이죠. 기쁨의 눈물 뭐 여러 가지 감동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내가 됐구나라는 거 있죠. 내가 해냈구나라는 거에 그에 대한 그 기분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로또 맞은 것보다 더 기쁠걸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그 큰 감동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되고 싶으세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저는요 다이아몬드 되기 위해서 원칙이 있었는데 뭐냐면 첫 번째 싫은 거를 골라 하셔야 돼요. 싫은 거를 골라요. 아메사파 다음에 하기 싫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미팅도 가기 싫고 내가 도와주러 어디 가기도 싫고 그죠?
약속 오늘 캔슬되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어떤 때는 만나기로 했는 약속이 캔슬되면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기분이 좋아지는 건 웬 경우예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비교하면 안 돼요. 하기 싫은 일을 갖다 골라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아메이 사업은 외로운 것을 연습해야 돼요. 이 사업은 되게 외로워요. 스폰서가 있어도 외로워요. 아마 이주연 리더님도 저희가 스폰서였지만 또 저희하고 그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외로우셨을 거예요. 저도 제가 스폰서가 있고 없나 있는 게 있었지만 어차피 가는 건 내가 가는 거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광야에서 더 크게 성장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험담할 수도 있어요. 저도 험담을 듣기도 하고 여러분도 험담을 듣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험담 속에서 우리는 성장해요. 우리는 빈들에서 성장하고 광야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외로울 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느끼셔야 돼요. 이 외로운 것을 느끼신 분들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때 사람 사랑할 줄 아시고요. 최소한의 경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경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주 경우 없는 사람들. 뭐예요? 피자헛에서 도미노 피자 시키는 사람들. 아주 경우 없는 사람들이죠. 예. 피자헛에서 도미노 피자를 시켜요. 예. 그런 경우 없는 사람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외로운 거를 연습해야 된다. 세 번째는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사. 예. 뭐 어떤 사람은 맨날 늦는 거 뭐 때문에 늦고 뭐 이거 있잖아요. 변명하지 마시고요. 제가 좀 오늘 강한 얘기가 될 수도 있던데 제가 얘기하면 별로 강하지 않다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뭐가 안 되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암에 오래 해서 뭐가 안 되는 게 자랑이 아니라고요. 나는 뭐 5년 6년을 했는데 아직 뭐가 못 됐어. 그거 별로 자랑할 거 못 돼요. 변명하지 마시고 결단하세요. 그래서 변명하지 말라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 네 번째, 내 욕심을 버리라. 내 욕심 버리고 하세요.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열심히 하고 내 욕심을 버리고 열심히 하면 나보다 더한 사람도 나온다. 여러분들 내 욕심을 버리세요. 내 욕심은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네. 그래서 내 욕심을 버리고 그런 원칙을 제가 말씀드린 4가지의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버리시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린 거고. 제가 그럼 여러분 전부 따라해 보실래요? 손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선이 있어요. 양쪽 선을 한번 대보세요. 딱 정확하게 대시고 어떤 손이 더 긴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딱 해보면 어떤 손이 약간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그죠?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 손가락이 짧은 손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약간 손가락이 짧은 손. 네. 자, 얘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따라해 주십시오. 길어져라. 걔를 보면서 하세요. 길어져라. 크게 하세요. 길어져라. 한 번 더. 길어져라. one more time. 길어져라. 다시 한번 하세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그죠? 이건 마술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예. 하물며 손가락도 내가 길어지라고 하면 길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간을 정하고 여러분들이 목표에 도전하시길 바래요. 왜 우리가 하루빨리 성공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메이 사업 10년에서 SP 돼도 되잖아요. 뭐, 20년에서 다이아몬드 돼도 되잖아요. 근데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저한테는 지금 84세 되신 어머니가 계세요.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마음이 아파요, 제가. 왜 마음이 아픈가 하면, 저희 어머니가 참 건강이 좋으시고, 정신도 굉장히 좋으셨는데, 한 80이 넘어가시면서부터 자꾸 이렇게 뭘 잘 잊어버리세요. 잘 까먹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80이 안 됐는데도 벌써 까먹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도. 근데 이제 그게 조금씩 이렇게 잦아지시고, 조금 정도가 강해지시죠. 맨 처음에는 용돈을 어머니한테 생활비나 이렇게 드리면은 어머니 그걸 못 찾는 일부터 이제 시작되다가 조금씩 이제 심해지시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셨나 하면 사람을 못 알아보는 정도는 아니시지만 어머니를 뵈러 가면은 너무나 같은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 맨 처음엔 제가 좀 견디기가 어려웠는데 집이 어디냐라는 얘기를 갖다가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집이 어디냐? 방배동인데요. 또 집이 어딨지? 방배동인데요. 애들 학교는 지금 애는 뭐 큰 애는 미국에 있고 지금 한국에 왔지만 미국에 있고요. 뭐 작은 애는 방배중학교 다니네요. 뭐 또 좀 있다가 애가 몇이지? 애 둘이요. 방배동이요. 그러니까 가서 올 때까지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진지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뭐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뭐 몸은 좀 어떠시고 뭐 요즘은 뭐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어느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다 뭐 종교가 다르더라도 마음속에서 이렇게 원하시고 이런 부모님이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또 저희 잘 되기를 위해서 새벽 기도하시고 이런 어머니이신데 어느 날 그렇게 얘기가 안 되고 하니까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최근에는 얼마 전에 갔더니만 제가 갔는데 뭐라고 그러시나 하면 저를 아시죠. 근데 뭐라고 그러시나 하면 오늘 이정민이가 온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정말 쇼크 받았어. 어머 내가 여기 제가 긴데요. 너무 내가 쇼크를 받았어 그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은 여러분은 시간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계속 평생 그렇게 그냥 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도 쇠약해지시고 정신도 약해지시고 기억력도 상실될 때가 오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 정말 한 살이라도 젊으셨을 때, 또 한 살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 기간을 정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한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 일에 한번 매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메이 사업은 여러분들은 언제나 여러분처럼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은 2, 3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덤으로 하는 거예요. 덤으로. 저는 이 아메이 사업을 지금은 덤으로 하는 아메이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이 너무너무 많고요. 재정적으로 이제 충분한 사람이 됐고요. 남에게 이제는 뭔가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됐고 빌리지 않을 사람이 됐고요.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뭐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시간이 많고요. 다시 친구 부자를 다시 다 얻게 된 거죠. 진정한 친구.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어떤 데는 마음 상할 때 있잖아요. 30년 만에 처음 만났는데 뭐 걔가 거절했어. 그 친구가. 내 마음이 상했어. 뭐 친구가 날 버리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그 친구 아니거든요, 별로. 예. 별로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네, 뭐 졸업한 지 뭐 20년 만에 만났는데 뭐 아메 얘기했더니만 거절을 했다. 그게 뭐 이렇게 친구예요? 이렇게 중요한 친구예요? 평생도 보지도 않아놓고. 네.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상심하고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 같다 그래요. 언제 뭐 친구긴 친구였나요? 언제? 친구도 아니었잖아요. 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시간이 돼서 또 다음에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그러나 오늘 또 제가 하고 지나가지만 여러분들께서 분명한 것은 이번 해기년도 진짜 여러분 해기년도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결단하고 해보십시오. 예, 엄청난 큰 성과가 있으실 거고, 정말 추석이 아닙니까? 추석인데 나중에 자식들이 커서 정말 가고 싶은 본가가 되십시오. 마음에 와닿죠? 예, 가기 싫은 본가가 있고요, 가고 싶지 않은 본가가 있고 가고 싶은 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멋진 가문을 만들어 나가십시오. 감사합니다.